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된 것으로 관측되면서 막판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빙의 선거전이 계속되는 만큼 각 후보 그리고 정당 간 공방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국민의힘 쪽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1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 유세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당초 계획에는. 예, 경북을 거쳐서 동해안까지 네. 유세 일정이 잡혀 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취소하고 올라오신다는 건데 아마도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문자를 보내도 못 보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네.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안 받기 때문에 단일화 관련돼서 뭐 촉구 내지 또 다른 제안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대본부 대변인이시니까 추측 말고 넌지시 어떤 내용이 담길지 뭐 들으셨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보가 없고요. 네. 다만 지난 2020년인가요? 그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때 그때 보면 마지막에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기자회견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유추해 보면 그런 그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경선, 여론조사 경선을 받아들일지 여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D-10 열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내일은 당장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던데 제안할 수 있는 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안을 수정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후보가 얘기한 그 안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후보 입장에서도 지난 보궐선거 때도 분명히 본인이 서울시장을 나오면서 정권 교체 교두보를 이루려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입당하겠다라는 말도 했어요. 차기 대선은 불출마하겠다는 약속도 했었기 때문에 또한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명분을 정권 교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 교체라는 어떤 명분을 삼아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런 제안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독자 완주를 아마 독려하는 취지의 제안으로 저는 해석이 돼서 그러면 이런 양 제안 간에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에 따라서는 정권 유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정권 교체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동안에 명분 삼은 것들이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안 후보도 명분만 들이면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내지 야권 통합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론조사 경선 이야기를 한 게 안철수 후보 측 입장은 계속 그동안 여론조사 경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거든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이번에는 민주당 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난 토론회 과정 때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단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후보님과 만나실 계획은 경선을 하시겠다면 모르죠. 주말에 안 만나십니까? 저는 계획 없습니다. 네,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단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선을 하시겠다면 모르죠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변인? 그런데 내일이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날인데 그게 네. 가능할까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미 2주 전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론조사 100%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윤석열 후보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내가 후보가 얘기했으니 후보가 직접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시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일주일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후보 다음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당에서는 당대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거의 조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성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친다 하더라도 유세 현장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좀 조롱했다는 점, 그런 점들.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2주가 흐른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100%를 하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리더십이 참 많이 부재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어떤 입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션만 취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대세론에서 지금 하향세로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대해서 좀 반격을 하기 위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잘 되시지 않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 대변인께서 일단 윤 후보 내지 윤 후보 측이 입장 표명이 없었다라는 점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네. 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후보께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안하셨어요. 국민 여론조사 100%지만 절반은 이제 경쟁력 조사, 절반은 적합도 조사해서 합치자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이 방식은 못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저희도 단일화는 좋지만 그런 방식은 힘들다라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또 다른 제안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거 서로 간에 이제 고민을 해보는 이런 것이지,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그걸 안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이것이 예의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해석은 저는 좀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도 것이고요. 짧게 좀 반박을 네, 드려야 한 될 것 말씀만 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은 사실 지금 언급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오는 조사가 많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이 이전되는 양상은 안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 간의 지지율도 이전되는 형상이 보이지 않고, 다만 이재명 후보께서 여당의 지지율을 많이 흡수하셔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기 네.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양상을. 네, 대변인 일단 네.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맨 마지막에 다루려고 했는데 현재 판세 관련해서 좀 그래픽 준비되는 걸 먼저 좀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뭐 각 양강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제 각자 당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두 양강 후보가 박빙 양상,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저것도 보시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40% 그리고 이재명 후보 31% 나왔던 그 주가 단일화가 가능성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 주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상승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세론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계속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발언 한번 보시면은 정치 교체로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얘기 주장을 많이 하셨던 것은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 측인데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정권 교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이후에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발언에 저는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에서조차도 대장동 네거티브에만 집중을 했었지 미래 비전을 제시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정권이 교체되든지 정치가 교체되든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미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간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보태면 우리가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이렇게 별도로 판단을 하는데, 정치 교체라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인물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선 때만 해도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것이 정치 교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뭐 선거구 개혁을 정치 교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각자 주장이나 해석에 따라 다른 건데, 정권 교체가 꼭 정치 교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비전을 펼칠 것인가는 공약집에 다 들어있고, 이 부분은 그때그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에서 어떤 시간을 분배할지는 사실 각 후보 진영의 선거 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시간 배분에서 공약이 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비전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는 조금 아쉽다. 네, 일단 짧게 저도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두 번을 그렇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우선은 공약집 다 좋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공약집 다 좋지요. 근데 그 공약집을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전에 방송에 나와서 왜 그러면 토론회가 그렇게 시청률이 높겠습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것인데 그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전혀 제시
제시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토론회뿐만 아니고 그 다음 모든 방송에서도요. 참 찾아보기 어려웠었다. 계속 네거티브만 했습니다. 무슨 하천가에서 뭔가 서류를 뭐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지금은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은 시대라고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요. 지금 정치 교체를 하겠다라고 뭐 정권 교체를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안철수 후보와 그러면 그 전에 단일화할 때 오갔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공심위 자리 주겠다, 공천권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해라 이런 내용이 오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약속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을 우리 정당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런 작은 정당 거의 말살시키는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 교체의 부분이라고 보여지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한 말씀만 네,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자,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을 어떻게 배치하고 선거전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은 비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각자 판단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자, 정치 교체 부분 관련 설명을 드리면, 자, 그 국민의힘도 정치 교체를 반대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밀실 야합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바 전혀 없고, 또 하나,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 제안한 최근에 뭐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그 국민통합정부 구성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 낭비니까 표현 안 하는데 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그 상대당에서 붙잡고 늘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번에 제가 좀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 주제를 저희가 좀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대변인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다음 주제로 좀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연장선상에서 일단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제 여론조사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서 오늘 또 그 긴급 기자회견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게 다 연장선에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 판세와 관련해서 이 시간을 더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내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돼서 그리고 원래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각각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역 유세가 예정돼 있어서 어제 밤에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지 않을까 이런 그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만남은 불발이 된 겁니까, 대변인? 뭐 안 후보께서 이제 그 백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저희는 문자 전화도 드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안 후보께서는 어떤 사정에 따라서 그걸 뭐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봐서는 일단 응하지 않으셨던 걸로 불응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단일화 관련해서 뭐 지지율 격차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좁혀지는 부분이 단일화에 대한 압력 요소로 작용했겠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더욱더 신경 쓰는 것은 사실 이제 사전 투표율이 떨어질까 봐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것이고요. 또 단일화 불발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표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전부 다 온다. 또는 단일화를 하지 않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100% 유리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투표율, 단일화 무산에 따른 또는 야권 통합 무산에 따른 투표율 저조 현상. 그러니까 보수층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잘 안 나갈 것을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견으로 작용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한 25분 정도 뒤면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힐 것 같으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대변인께는 이제 뭐 단일화 이슈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정치 교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라든지 다당제 그리고 결선 투표,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정치 개혁안을 쭉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그 진행된 사자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실천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담보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는 거죠, 민주당에서? 네, 열리는 것으로 네. 지금 알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이 좀 그 약간 다시 공유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국회 대통령이 있다면 이제 국회는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해서 저희도 지금 두 정당만 나와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대 양당 체제를 우리가 이거 다당제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론회에서 정치 이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다시 분산을 할 수가 있을까? 책임 총리제를 얘기를 했었고 그 책임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을 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천을 그러면은 한 명을 추천할 것이냐, 두 명을 추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여기가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전을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구 의석은 그러니까 정당 지지에 비례해서 만약에 비례가 지역구 의석만 갖고 비례를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비례 의석은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유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당들도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 표가 사표되지 않도록 국회에 같이 진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약속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의총도 열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아마 당론으로 이거를 공유하면서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단일화 관련해서는 지금 대변인께 질문 많이 드렸으니까 공정하게 이번에는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정치개혁안이라는 게 그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일선 지역구 의원들, 일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라고 또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던데 오늘 의총 결론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국회의원이 180명이라고 네. 말씀 주시는데 170명 정도 좀 되고 이거. 네. 그런데 이미 110명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이제 찬성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좀 빠졌던 부분이 위성정당 부분입니다. 위성정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비판받은 부분이 있으니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 제도 안에는 이런 부분,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대략 얼추 질문과 답변 제가 좀 답을 맞으신 할까요? 거죠? 네. 일단 윤석열 후보께 제안했다는 부분은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거부했다는 것보다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 여러 가지 1월 달부터 말씀하신 게 윤석열 후보는 빼고 이렇게 다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치 개혁이라기보다는 선거 전략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민주당이 이미 거부했었어요. 그다음 국민의당이 제안했을 때 거부했다가 대선 직전인 2017년도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되게 유사해요. 현재 상황이. 국무총리 이 국회 추천제 부분도 저희는 다 사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섣불리 어떤 헌법적 고민이나 검토 없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이고 의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구를 의석을 그대로 두고 비례 의석만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불완전하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찬성을 하지만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말고 이번에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과 이 공수처법안과 사실 맞바꾼 거잖아요. 그 이후에 위성정당, 국민의힘도 잘못했습니다만은 위성정당을 차려서 다시 그 취지를 몰각시키는 이런 행태를 반복해왔던 민주당의 이번 또 선거 직전에 이런 정치개혁 제안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공수처 맞바꿨다가 말씀 주셨는데 공수처 그럼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신설이 돼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검찰의 기소율이 40%입니다. 아니, 0.1%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의 기소율은 여기에 지금 4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위성정당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민주당도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위성정당 하면 안 된다. 설마 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팩트 하나만 말씀. 아니 이게 팩트예요. 제가 말씀 아니, 아직 드린 이게 국내심이 먼저 한 팩트예요. 건 맞지만 국민의힘이 자, 먼저 했었고요. 제가 경과를 말씀드릴게요. 국내심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 표의 등가성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을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국내심 협조 없이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내심이 통과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 통과시키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취지로 비례정당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를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자, 국내심 국민적 지탄 받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거 위성정당 안 하겠다. 근데 왜 약속을 제가 계속 그 정도 찬스 왜 약속을 말씀드릴게요. 어겼어요? 그거에 일단 비난이나 저 언제 사과해야 되는 거 말씀드리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은 네. 표의 등가성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300석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계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당제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작은 정당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얘기했어요.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안 하셨어요. 중대선거구제를 저희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도농복합 그러고 나서 잠시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그러면 다당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는 말씀을 주장을 안 지금 하셨으면서 윤석열 후보도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서 TV를 한번 위성정당 보세요. 우리는 지난번에 TV 만들었는데 한번 우리는 돌려볼까요? 처음부터 반대했으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윤석열 저 후보가 언제- 얘기 안 했나요? 네, 두 분 잠시만요. 저희가 또 아니요, 다룰- 제가요. 네. 제가 발언해야 되는 시간이 되십니다. 분명 하시잖아요. 팩트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이게 후보가 팩트입니다. 지난 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 얘기 안 했어요? 중대선거구제 자체가 그러면 그 다당제 아니, 일단 입성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당제 잠시만요. 입성이 대변인 도움이 일단 된다고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다당제 잠시만요. 입성이 도움이 그것부터 된다고 잠시만요. 생각하세요? 제가 중간에 그 좀 부분에 개입하겠습니다. 대해서 얘기를 얘기했어요, 하셔야 안 되죠. 했어요? 대변인, 그것도 체크를 해보세요. 대변인 그 잠시만요. 중대선거구제가 잠시만요. 제 그러면 말씀 좀 다당제 들어주세요. 아니, 입성이 얘기 있는 게 되는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게 그럼 다당제에 도움이 네. 됩니까? 아니, 대변인, 그거에 그거 대해서 안 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대변인이 판단하는 거 거죠.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대변인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또 토론이 격해지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쟁점 부분에서는 추가로 좀 저희도 한번 확인을 아니, 해보도록 확실한 거는 뭐냐면 네. 표의 등가성이나 다당제를 위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는 거고 중대선거구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시는 네, 짧게 분들은 해주시죠. 중대선거구제를 이걸 뭐 다당제와 관련 없는 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대선거제도로 그러면 국회가 다당제가 된다는 확실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아니, 있었습니까? 대변인님 보세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300석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고정이 됐건 고정이 안 아주 됐건 못된 간에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다당제를 위해서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네, 주장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게 시간이 관련 얼마 없다는 남지 근거가 않아서 있어요? 두 분 잠시만요. 일단 뭐 잠시 저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다당제를 말씀하시면 안 위해서 알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네. 전혀 근거가 두 없다는 분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말씀하시면 안 죄송합니다. 되십니다. 네, 두 분 대변인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대변인이 그렇게 두 분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여부를 네, 따질 수 두 분 있어도 죄송합니다. 다당제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대변인 죄송합니다. 일단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쟁점에 대해서 저희도 추가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오늘 또 다뤄야 될 주제가 있으니까 좀 넘어가도 될까요? 좀 양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두 일단 번째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선거 개혁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인데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고 수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시점 자체가 너무 좀 임박해서 나오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신 거죠. 제가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전에 위성정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표명을 했고 지금은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진정성을 갖고 봐달라. 당시 그리고 이재명 네. 후보는 위성정당에 대해서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봐달라. 그리고 뭐 오늘 의총에서 또 실제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봐달라. 이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제가 좀 많아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분 동의하시나요? 정리를 하고요. 그 외교안보 분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또 북한이 무력 시위를 재개를 했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이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우리가 뭐 현재 그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많았다라는 부분이 팩트 체크를 언론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선언한 폭침이 피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는가? 박근혜 정부는 4년이었는데요. 4년 동안 37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선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그런 배경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에 지금 41번입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한반도에 우리 좀 이따 주제로 뭐 다룰 것 같긴 한데요.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우리가 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if 만약이라면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렇지만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일본에서도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뭐 10만 명이 일본으로 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피격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계속 아니라고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은 하실 것 같지만 윤석열 후보의 어떤 말 실수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그거는 지적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네, 싶습니다. 지금 그래픽도 나가고 있네요. 네. 대변인 말씀하신 게 저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어떤 말이었냐면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묻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은 안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또 이렇게 묻죠. 한일 군사동맹을 하면 그러면 그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윤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미 군사동맹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군사동맹을 하게 되면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따라서 그런 일반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동맹을 분명히 안 하겠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마치 한 것처럼 윤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용인한 것처럼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곡해해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토론회 저도 많이 봤고요. 제가 10번 라이브로도 넘게 돌려봤거든요. 네, 말씀 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네. 드릴게요. 2017년도에 한미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그러니까 정상회동이 있었어요. 그때 한미는 동맹 관계가 맞다. 그렇지만 한미일은 아니다. 그리고 한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 관계는 분명히 맞으나 그런 군사 동맹 관계는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은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시지 않은 우리 민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윤석열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떤 국제 외교 안보에 대한 리더십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베이스, 그냥 기본 지식이 없다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드러난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대변인님 그렇게 그러면 보실 수 그렇게 얘기를 있는데, 하시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죠. 아니 만약에 동맹 관계가 된다면은 한반도에 그러면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네, 지적에 대변인님 대해서 정리를 그런 해주시죠. 지적에 네, 대해서는 공격하는 게 자, 보세요. 지금 민주당만 네, 두분 지적하는 일단 것이 아니고 각자의 모든 말씀을 좀 당들이 다 듣고 지적을 말씀해 하고 주시죠. 계시는 네. 부분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심상정 후보의 질문 자체가 조건부 질문이었어요. 네. 동맹 관계라 그러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럼 거기서 이 후보가 지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동맹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동 개입 조항에 있는 동맹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후보가 그걸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동맹 관계에 이런 게 있는데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없는 경우는 없다. 이 설명한 것이 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오도록 용인했다라는 해석이 그럼 가능합니까? 저도 반박을 조건부 짧게, 질문을 했는데. 네, 짧게 짧게 해주시고 반박을 제가 다음 또 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10번 이상 돌려봤고요. 아니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부에서조차도 한일 동맹관계, 군사 동맹관계는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걸 한다는 말이시냐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확실해요? 그게? 돌려보시면 MD와 되십니다. 관련돼서 여러 번 물었죠. 아닙니다. 돌려보시면 되십니다. 아니, 대변인님 그게 미사일 방어막 그러면 거기와 관련돼서 잠깐만요. 여러 번 물었어요. 한미 동맹 관계, 한일 동맹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아니라고 손을 왜 안 아니, 그으십니까? 대변인, 아니 확실하게 왜 안 하고 갑시다. 그으십니까? 네, 말씀 손을 듣고 서로 그으셔야죠, 말씀 그러면. 듣고 아니 해주세요. 네. 그 저기 MD망에 가입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 대답을 했고 여러 번 물었어요. 역대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거 얘기한 적 없다라고 여러 번 물었고 그걸 여러 번 물은 것이지 저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여러 번 물은 건 아니에요. 그럼 한미일 동맹 관계에 여러 대해서 번 물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자, 대해서 왜 찬성을 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셔야 될 알겠습니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찬성을 합니다. 누가 했어요? 찬성 잠시만요. 안 했죠. 이프지만 찬성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찬성 안 않으셨습니까? 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명확히 해야 돼요. 네, 중요한 제가 정리를 부분이에요. 할게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 발언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푼 그래픽이 있는데 이걸 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느냐, 한미일 군사동맹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는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 일단 제 그건 말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거는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제가 확실히 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저 부분은 네. 뭐가 빠졌냐면 저 이전에 대답이 하나 있어요. 네.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는 자니까 알겠습니다. 아니다라고는 대답, 제가 자막이 알겠습니다. 빠졌잖아요. 제가 정리를 국민의힘 입장도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방점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건데 지금 그 민주당 입장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걸 왜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그게 이런 아니라니까요. 입장이신 거예요? 앵커님, 저 사이에 자막이 하나 빠졌다고요. 네,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 보면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는 하나 심상정 후보께서 물어보셨어요. 네. 거기엔 분명히 검토 안 한다고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막이 하나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묻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면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윤 후보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요. 군사동맹에 만약에 자동 개입장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안 들어오는 거고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네.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아니 자막이 하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지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원론적 입장을 한 거고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자유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시란 거잖아요.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한다라는 걸 먼저 그렇죠. 밝혔고 네. 그다음에 조건부 질문에 대해서는 조건부 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방점은 또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보니까 한 번 더 답변을 하시고 끝내시겠습니까? 어떻게 공정하게? 아니 지금 앵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좀 아쉬운 것은 그러면 한미일이든 한일이든 군사 동맹은 우리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 아직 바라지 않으신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안 한다 주셨으면은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자막에 유사시 빠졌는데. 그러면 아니 만약에 그 이전에 한다면 분명히 문구가 있다니까 네.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알겠습니다. 한다면이란 알겠습니다. 이제 발언도 진짜 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해주셨으면 아니 그 심상정 의원이 그렇게 묻으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추가적으로 또 국민의 입장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또 바로 다음 날 해명을 하셨잖아요. 이게 곡해된 것이라고. 아니 해명이 아니고 네. 이 저기 네. 녹취록에요. 네. 분명히 윤 후보가 먼저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검토 안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네.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질문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설명을 추가로 붙인 거기 때문에 저걸 중간 걸 만약에 녹취록이 빠진 상태에서 보게 되면 금방 이런 논쟁이 붙는 거죠. 네. 저는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것이 네, 저희가 뭐 짧게 그래픽에 뭐 진짜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뭐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윤석열 후보가 네. 만약에 대통령이 네. 된다면 이렇게 국제 외교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네. 아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참모진들이 나와가지고 해명하고 이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 저는 그럼 뻔히 우크라이나 눈에 어떻게 하실 보입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진짜 자극해서 시간이 다 우크라이나 돼서 그 부분. 진짜 시간이 다 돼서 네, 뭐 대변인. 지금 대변인 하신 말씀 다 하신 거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다 하신 것 같고 대변인도 하신 말씀 다 하신 겁니까? 네, 충분히 설명하신 거죠. 네,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충분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